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국 증시 어제 선물이 좀 안 좋았어요. 우리나라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는 뭐 좀 보합선 왔다 갔다 하더니 장 마감하고 마이너스 좀 밀리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 장이 시작했고 개파락으로 갔다 좀 많이 밀렸었죠.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복구까지 했었는데 어제 이제 매파 볼라드 좀 매파적인 발언 그거랑 좀 겹치고 해서 뭐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. 뭐 나스닥 0.3%, 요 정도면 좀 양반이죠. 특히 이제 시가 그대로 좀 밀리는 상태로 끝났으면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, 뭐 다우도 보합으로 돌리고 나스닥도 0.35% 마이너스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돌리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대신에 요런 거는 뭐 음봉인 건 좀 아쉽고, 그거와 별개로 환율 또 세금세금 또 귀신처럼 오르고 있어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1,300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더 좋게 갈 수 있나? 이 생각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, 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스멀스멀 좀 올라오는 모습. 그래서 환율이 좀 기어 올라오고 있고, 자, 어제 밤이랑 오늘은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. 없어요. 테마 자체를 이제 원래 보던 거, 지금 테마 사실 딱 그거죠. 네옴시티가 오늘 하루 더 움직이냐, 아니면은 네옴시티에서 힘 빠지고, 지금 저는 오늘 한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옴시티가 하루 더? 근데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뭐 움직이더라도 사실 이쪽은 이제 좀 재료소멸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. 플러스 오늘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섹터 쪽, 이제 좀 다른 섹터로 돈이 이동해서,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개념이고, 시장 마켓 개념에서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하니까 그냥 개별 추장세, 요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데, 자, 일단은 저는 요 세 개 정도 생각해 두고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볼지 많이 고민을 해 둘 것 같습니다. 거기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살짝은 좀 이제 요번 주 핫했잖아요. 월, 화, 수, 목 해가지고 조금은 뒤에서 좀 천천히 쳐다보는 그런 식으로 갖다 넘어가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얘기는 지금 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 국가들,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2분기 연속으로 갖다 좀 하락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, 이 경기 침체가 사실 러시아 말고 미국 아니면은 뭐 중국, 우리나라 요 정도 지금 떠오르는 국가들은, 거기다 뭐 이제 그 경제 좀 큰 국가들, 뭐 일본, 그 다음에 영국, 뭐 이런 국가에서 경제 침체 뭐 2분기 연속으로 왔다 뭐 좀 하락, 3분기 막 그런 식으로 왔다가 좀 내용이 나오면은 그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초, 뭐 상반기, 하반기 이때까지 좀 계속 이 키워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결국에는. 그래서 이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30% 줄었다. 이런 멘트들. 지금 하나 둘 여러분들이 뉴스를 막 이것저것 다 보시면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런 단어들이 꽤 있을 거예요. 뭐 기업들 매출 줄고 있다. 뭐 상장, 이거는 코스피죠. 이것뿐 아니라 뭐 기업들 전체적으로 갖다 좀 매출에 대한 얘기들 슬쩍슬쩍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재고 뭐 1만 6천 대, 테슬라, 경고 등 전기차에서 테슬라에서 이제 매출 30%를 차지한다는 중국에서도 재고가 좀 남는다는 이런 모습들, 그다음에 이제 역대급으로 해고하는 아마존,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뭉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미국이 어제 이제 기준금리 한 1% 정도 더, 뭐 언급상으로는 5에서 뭐 7%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, 7%는 솔직히 모르겠고, 일단은 그래도 기준금리 한 5%대는 최소 생각을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. 미국 기준금리 1% 이렇게 더 올릴 거다. 최종 목표는 4.75에서 5.25.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4%죠. 그래서
일단 12월 FOMC에서 뭐 1% 올리고 그러면 5% 아니 거기서 1%가 아니지 0.5% 올리고 하면은 4.5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2월 3월 이때 뭐 한 0.25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는 5%대는 생각을 해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연준 이사들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일축 계속 올려야 된다. 아직 멀었다는 거죠, 인플레에 대해서. 이런 흐름들 이게 좀 단기간에 뭐 한 달, 두 달 만에 올리고서 5% 올렸더니 인플레 잡히네. 아, 그럼 이제 다시 내리자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분명히 경제 침체라는 게 천천히 좀 스며드는 느낌.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스며들다가 경제에서 증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금투세 요거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 해서 좀 눈치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CPI, FOMC 금리 인상 지금 시황에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요거 두 개겠죠. 다음 달도 과연 CPI 어떻게 나오냐, 또 예측치보다 또 좋게 나오냐, 그리고서 금리 인상 플러스 방향성, 여기서 CPI가 좀 좋게 나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지수는 최근 흐름은 조금은 이틀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다음 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꽤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750선 뭐 넘는다면은 뭐 장기평도 있고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지 않나.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둘 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00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밀리고 있는데 뭐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장기평이나 2400포인트 여기 좀 지지해주나 이거 보면 되지 않을까. 일단 저런 게 결국 대기업들 지금 이런 거 수급 날마다 결국 지수를 견인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시총 큰 종목들, 이거 그 시총 큰 종목들 수급 이탈 여부를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요거 뭐 공화 이기고 뭐 민주 공화 반반 가져갔죠.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휴마시스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이 지분 싸움에 대해서 혹은 그 법원 신청한 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지, 그럼 이제 주주총회 임시 주총 같은 거 열릴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지분 싸움 일어나는 그런 게 또 분쟁거리가 되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는 11월, 12월, 11월 30일 이제 국내 런칭 가능성. 애플페이는 뭐 다음 주 중에 이제 좀 광고 붙는지, 이게 11월 30일이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. 그래서 한 2주 안팎으로 남았는데, 과연 이게 좀 시장에서 부각되나? 현대카드 약간 유출, 점유율 3위 현대카드, 애플페이에 대해서 요거는 좀 찌라시성으로 왔다가 슬쩍슬쩍 하나씩 좀 기계들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도입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 주들이 추세는 워낙 좋은데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선반영으로 끝나냐, 아니면은 여기서 뉴스 붙으면서 한번 슈팅을 주고서 거기서 이제 뭐 지지고 복구하냐, 요 정도로 좀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애플페이는 전 한정통, 이론 요거 두 개 중심으로 나머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요거에다가 혹시 그 농협, NHN, 한국사이버결제 요거 정도? 근데 얘는 좀 지금은 세력주의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한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고, 아프리카도 이제 트위치 화질 제한 12월 13일 요거 이제 한 달 정도 좀 남기는 했는데 VOD 기능 같은 거 중단을 한다. 대신에 이제 아프리카는 수급주예요. 지수 영향이랑 수급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. 그래서 뭐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9만 원, 요 라운드 피겨까지 내려오고 5일선 처음으로 깨진 자리이다 보니까 지금 요 자리죠. 그래서 요 앞에서 지지를 해줬던 그런 구간까지 좀 밀리기는 했어요. 지지, 저항, 저항, 저항.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버티면서 옆으로 기긴 하는데 9만 원 요 구간에서 좀 잘 지켜주고 돌려주나,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뉴 삼성 비전 발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뭔가 한번 딱 던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연말부터 해가지고 12월부터 뭐 사장진 이런 곳에서 좀
순환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나오면서 삼성 비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좀 언급이 나와봐야 하는 거고, 삼성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상 삼성이랑 키워드가 엮이면은 좀 좋게 반응하는 거 많이 보셨죠? 그래서 삼성 관련주는 항상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래서 저 내용으로 갖다가 뭐 이제 우린 PTS, 삼성 스펙 이런 것들은 언제든,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계속 이제 뭐 뉴스 하나 뭐 이슈 하나 기다리지 않나 싶었는데 한번 슈팅을 좀 주기는 좋고, 그래도 삼성 스펙 종목들은 끼가 워낙 좋아요. 진짜 이쪽은 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날마다 같이 좀 묶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종전, 휴전, 회담, 뭐 재건에 대해서 어제 이제 또 공습,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미사일 공습을 또 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그쪽이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, 시장에서 뭐 미사일 쏘고 걔네 전쟁은 계속 지속 중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걔네가 뭐 미사일을 쏘든 뭐를 하든 그냥 좀 무덤덤하죠. 원래 이게 좀 처음 부각됐을 때, 전쟁이 만약에 처음 부각되고 재건이 진행된다 만다 했을 때 만약에 미사일 공습 같은 거를 했다면은 바로 이 종목들은 막 10% 20%씩 밀렸을 거예요. 악재로 받아들이면서.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 느낌이죠. 북한이 미사일 처음 쐈을 때 지수 4% 5% 밀렸다가 지금은 이제 걔네 미사일 쏘면은 쏘았구나 이런 느낌? 좀 이제 무덤덤 무뎌진 그런 모습이지 않나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 자체가 이제, 쟤는 뭐 저렇게 싸우더라도 언젠간 휴전하겠지, 조만간 하지 않을까, 뭐 겨울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트에 살짝 은연중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안 밀리기 때문에. 그래도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종전, 휴전, 회담 키워드가 좀 언제 나오는지,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점점 하는지, 그래서 헤르손 지역은 좀 되찾았고 뺏긴 땅 나머지 다 찾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소강이 되겠죠.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로 막 쳐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.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, 혹은 이제 겨울 다가오면서 전쟁이 좀 소강 상태, 뭐 춥고 하면은 더 움직이기 싫잖아요. 사람이 사실 축구하면 회사 출근하기도 싫은데, 그래서 전쟁 소강 상태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, 회담을 한다는 거는 이제 협상을 하려는 거 아니냐. 그럼 협상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재건, 건설 이제 좀 시작될 수 있지 않나. 이런 내용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, 이제 뭐 우크라이나랑은 대화 안 하고 이제 미국 나와라, 미국이랑 대화해야 된다. 아무래도 미국이랑 EU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여부 결정할 거다라고 하지만, 우리들이 뭐 다 그냥 딱 봤을 때 결국 미국이랑 서방 국가에서 압박을 하면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상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사실상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, 결국 핵심이 서방 국가 측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군수물자, 이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얘네가 지원을 안 해줬으면은 당연히 전쟁이 이렇게까지 좀 뒤로 역전의 발판, 이거는 결국 서방 국가 측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, EU, 뭐 우크라가 협상 여부 결정할 거다, 쟤네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지만, 뭐 그 뒤에서 또 은연중에 압박을 하고 있을지,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안 된다. 그리고 미국, 러시아 정부 수장, 터키에서 뭐 회담 중, 물론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뭐 핵무기, 뭐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담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하면서 또 뒤에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G20은 이제 좀 지나갔고, 미국 합창장, 뭐 우크라이나, 러시아 겨울철 이제 평화협상 시작할 수도 있다. 좀 춥고하니까. 러시아는 경기 침체 공식 진입, 상황 더 악화해서 4분기에는 이제 7% 감소. 이런 거는 러시아 경제 침체, 경기 침체
좀 힘들겠는데? 그러면 이제 좀 진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전쟁은 결국 돈이 들죠.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, 그럴 거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제 회담, 휴전 이런 거를 좀 원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젤렌스키가 어제 푸틴 직접 협상 원한다는 좀 그런 느낌 신호를 받았다, 서방 국가를 통해서. 그래서 이제 비공개 협상이 아닌 공개적으로 이제 대화, 제안 이런 내용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게 러시아 측에서 갑자기 좀 뭐 크렘린궁이나 통해서 뭐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엄청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이런 종전이 좀 전쟁이 진정되고 하는 거는 증시 자체에는 조금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. 사실상 얘네들이 뭐 전쟁 멈춘다고 해서 세계 증시가 막 갑자기 세계 증시에 돈이 돌고 뭐 원자재 가격들이 막 미친 듯이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황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죠. 전쟁 자체도 처음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밀렸는데, 그걸 또 반대로 시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 않나. 그래서 미국 우크라이나 균열 조짐 속에 러시아, 우리 핵무기 고려 안 한다, 계속 이런 제스처. 처음에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게 얘네가 핵을 쏘냐 마냐였는데, 끝까지 일단 핵은 안 쏘고 있어요. 뭐 물론 이제 핵을 쏘면 그만큼 뒤에 후폭풍, 뭐 나토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고, 사실상 핵을 쏘더라도 이득 볼 만한 게 없으니까 안 쏘는 거는 같은데,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갖다 좀 계속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 제스처 해가지고, 자 이게 좀 협상 같은 게 잘 이어지는지 저런 내용은 좀 볼 것 같고, 러시아 측에서 저 우크라이나 공식 제안, 아마 공식 제안은 글쎄요, 그걸 받아들이면은 좀 뭔가 전쟁에 대해서 진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할 거는 같은데,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 갖다 러시아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.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는 뭐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든 해서 좀 종전 휴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, 재건 테마는 그래서 계속 봐야겠죠. 데모 현대보다임, 뭐 서암기계, 뭐 서현탑 등등. 유신도 이제 좀 내려오기 시작하네요. 얘도 이제 네옴시티 같이 엮이는데 4만원, 35,000원, 35,000원쯤 내려오면 좀 좋지 않을까. 3만원은 아무래도 장기 입형이 한번 좀 버텨줄 거는 같은데,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재건 관련주, 그 다음에 재건이 좀 실제로 갖다 이어진다, 뭐 휴전, 회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SY 같은 경우 어제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그걸로도 엮였었는데, 요거는 좀 재건 직접적으로 된다 싶으면 이 모듈 관련 애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. 그 집 짓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재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뭐 이제 네옴시티 뭐 어제 메인 이슈들은 다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. 뭐 빈살만 왔다 가고 탭 거의 폭풍처럼 왔다 갔죠. 그래서 뭐 사우디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다,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 이런 거는 혹시 나중에 신설 좀 되는지, 그 다음에 어제 사업 협약부터 해서 MOU 맺은 섹터들은 조금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MOU 직접적으로 갖다 이게 뭐 구두 계약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갖다가 그 계약까지 뭐 진행이 되고 그거는 이제 뒤에 봐야 되지만, 그래도 MOU를 맺었고 그런 분야에서 조금씩 뭐 진척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MOU 맺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갖다가 좀 다 봐야 되지 않나. 자, 그래서 이제 네옴은 어제 좀 메인 이슈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좀 어제 움직였던 애들 뭐 철도, 그 다음에 철도는 근데 이제 인니 신수도 고 인니 철도 사업 그거 좀 엮이기도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S오일 그걸 토대로 이제 풍국주정이 좀 같이 엮이면서 움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이렇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, 종목들이 매매하기에는 뭐 좋은 상태, 뭐 거래 대금이라던가 그런 게 어제 조금 아쉽지 않았나. 그나마 이제 철도가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방산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해가지고 뭐 어제 좀 철도가 그나마 주도 테마를 하긴 했는데, 나머지는 조금 아쉬울 거는 같아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
그냥 뭐 네옴시티에서 나머지 이제 건설주들이 음봉을 지금 며칠째 계속 내려붙고 있습니다. 혹시 뭐 21선 주변에서 뭐 기술적 움직임 주나 그 정도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이번에 네옴시티 테마가 워낙 컸었고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둬야겠죠. 또 네옴시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뭐 진척되거나 그런 이슈 또 생기면 얘네들이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, 이제 원전도 지금 당장은 좀 이것저것 큰 거는 좀 나왔고, 사실상 원전은 지금 여기서는 체코 같은 경우 우선 협상자, 우선 사업 대상 해서 뭐 연말 이내, 지금 11월이고 이제 다음 달이 12월이죠. 그래서 그거 정도, 그거 아니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뭐 접촉해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좀 원전 나머지 수주 조금 더 떼어 온다거나 그런 것들 뉴스 붙으면서 뭐 하루 정도 당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, 지금 당장 뭔가 바로 겉에 좀 표출된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전도 또 이래놓고 조용히 있다가 시장 눈치 보다가 뭐 별거 없으면은 또 불 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, G2파워랑 뭐 한신기계 이런 원전 주들, 얘네들은 움직임은 계속 좀 천천히 꾸락꾸락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죠. 근데 이제 이슈 자체가 어떻게 제공될지. 자,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좀 테슬라, 나스닥이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, 얘네는 뭐 또 그거랑 이제 또 별개로 움직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어제 새벽 중에 이제 리튬 가격, 2차 전지 그 원자재 가격은 내년에도 계속 좀 비쌀 것 같다,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한데, 금양, 미래나노텍부터 해가지고, 금양은 투경이네요. 그래서 금양, 미래나노텍, 뭐 하이드로리튬, 이수화학 등등 원래 원자재로 좀 보던 애들 중심에서 혹시 뭐 또 소재라던가 뭔가 키워드 붙이면서 움직이는지. 자,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내년 1월 CES 플러스 요 애플 3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이제 삼성, 애플, 구글, 요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출시를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출시를 하고 이번에 메타 거는 좀 200만 원대인가? 꽤 비쌌죠. 그래가지고 좀 상용화, 이 뭔가 가정집에 하나씩 좀 보급하기는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. 근데 혹시라도 삼성, 애플, 구글 요런 곳에서 출시를 하고 하면은 여기도 당연히 이제 가격은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뒤에 볼 부분은 얘네들이 출시를 하고 그게 이제 좀 그 컨텐츠 같은 게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지, 대기업들에서 자신들이 그냥 저 메타버스 아이템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출시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뭐 이제 컨텐츠로 쓸 수 있는, 뭐 예를 들면 이제 게임 같은 거겠죠. 메타버스 하면 전 사실 가장 좀 기대되는 거는 이제 공상 영화 막 이런 거에서 봤던 게임들, 캡슐 들어가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데,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제공이 직접적으로 잘 이어지는지, 그런 내용을 좀 뒤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일단 뭐 네옴시티 어제 움직였던 것들, 네옴시티 플러스 이게 철도는 지금 있니? 그 이슈가 조금은 더 컸던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방산도 엮여 있고 현대로템 어제 돈 좀 많이 들어왔겠다. 그래서 얘가 그 와중에 이제 오전 고점 여기는 좀 버티면서 끝나긴 했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수급 주다 보니까 수급 들어오는지, 얘는 어제 아쉬운 게 정말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만 딱 최소한 매도만 안 했으면 엄청 메인 종목을 했을 것 같은데,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, 철도, 주택, 건설, 화학, 수소, 신재생 에너지 등등,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랑 바이오 관련 주들, 자, 그 다음에 2차 전지, 원자재, 재건, 방산, 이렇게 해서 보던 애들. 자, 그리고 뭐 일동제약은 이제 다음 주 이슈도 있겠다. 지금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얘도 좀 골고루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안에서 노는 모습이긴 하죠. 어제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신풍제약도 얘네는 피라맥스 임상 이상 종료를 했고 이제 그 약효에 대한 기대감 그거이긴 한데, 신풍제약도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. 얘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슈팅을 한번 주고 다시 거기까지 좀 내려오고 주변에서 뭐 이런 게 있기는 하는데, 이렇게 일단 치료제, 그 다음에 인코는 요번 달 말, 12월 8일 합병 발표에 대해서
그러면서 이제 12월 중에 나스닥에 좀 자회사 상장하지 않을까. 대신에 이 종목이 좀 잡스러운 건 있습니다. 종목이 조금은 잡스럽고, 그다음에 뭐 이런 좀 개별주들 STX 7,000원 라운드 피겨 깼는데 얘가 여기서 곱게 죽을까요? 좀 경동인베스트 느낌이 계속 나긴 나거든요. 뭐 물론 이런 식으로 딱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료 측면에서 살짝 좀 비슷한 느낌. 경동도 신고가에서 안 무너지고 아유 좀 눈이 가는 종목들이 이것저것 좀 잡스러운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들 오늘 금요일 항상 시장이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날이기도 하죠. 거기다가 요번 주는 좀 엄청 핫했는데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